혹시 요즘 들어 사소해 보이는 통증이나 피로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이상하게도 밤낮으로 몸이 말을 걸어오는 느낌이 드시나요? 예전에는 한두 번 겪고 말았던 손발 저림이 잦아지거나 전에 없던 두근거림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늘어났다면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내 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작은 신호를 통해 무언가 이상하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 신호를 단순하게 컨디션 문제로 치부해버리곤 하죠. 흔히 의사 선생님들은 조기에 발견했으면 더 빨리, 더 쉽게 치료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질환을 키우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한 번쯤은 가벼운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외의 진단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고 후회가 들기도 하죠.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7가지 건강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가장 먼저 SOS를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설마 나에게 해당하는 얘기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꼭 한 번쯤 원인을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건강 전문가의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라지지 않는 만성 피로감. 단순 컨디션 난조가 아닐 수도. 우리는 모두 피곤할 때 쉽게 요즘 그냥 컨디션이 안 좋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평소와 달리 가벼운 집안일조차 큰 노동처럼 느껴진다면 단순히 잠을 설친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이 한두 달 이상 지속된다면 이쯤에서 의학적 검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만성 피로를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빈혈하면 흔히 영양 섭취가 적은 젊은 여성들만의 문제로 여기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 그리고 남성들도 철분과 비타민 부족, 갑상선 기능 이상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만성 피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을 다니며 번갈아 야근과 주간 근무를 오갔던 어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저 과로 탓이다라고 치부해 오다가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시작한 후 점차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어 씨가 조금 더 일찍 병원을 찾았다면 심각한 피로감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피로를 단순히 나이살 때문에 체력이 떨어졌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피로감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때론 심장이나 간, 신장 등 주요 장기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그때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보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병행하면 피로감을 훨씬 줄일 수 있죠.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불편 신호를 단순 피곤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2. 수시로 찾아오는 손발 저림, 신경혈액순환 이상을 의심하자. 가끔씩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은 누구나 한 번쯤 겪습니다. 예컨대 다리를 오랫동안 꼬고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어 저림 현상이 생기곤 하죠. 문제는 아무런 특별한 원인 없이 평소에도 손발 저림이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냥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실제로 신경 관련 질환이나 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이 발견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한 감각 이상을 넘어 신체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오래 앓는 경우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손발끝 신경이 손상되어 말초 신경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진행되면서 신경이 눌려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B 씨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는 늘 오른손 저림이 심해 별것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목 디스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일찍 진단받았다면 수술보다 덜 부담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도 있었습니다. 손발이 저린다고 다 디스크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히 원인을 알아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간혹 빈혈이나 저혈압처럼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만성적인 영양소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혹은 점점 빈도가 늘거나 저림의 범위가 확대될 때 다리에 쥐가 난 거겠지라며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불편처럼 보여도 그게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주목해달라는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이죠. 3. 자주 겪는 가슴 답답함, 그 뒤에 숨은 심혈관계 위험. 가슴이 답답하다는 표현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어떤 이는 흉부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아 갑갑하다고 말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호흡곤란 등과 함께 찾아오는 답답함은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전조가 있을 때 환자들은 가슴 한가운데가 쪼여들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증상이 스트레스나 공황장애 등 심리적인 요인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난 그냥 긴장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라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은 꼭 구체적인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전도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실제로 심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끔 막연히 호흡기 문제인가? 라고 여겨 폐검사만 받다가 뒤늦게 심장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씨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지는 증상을 몇 달간 겪으면서 한동안 단순한 폐활량 저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 단계가 의심되어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생활 습관을 조절한 끝에 빠르게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슴 답답함이 심장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생기거나 통증을 동반할 정도로 심해진다면 꼭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작은 이상이 커다란 문제로 이어지기 쉬운 기관이니까요. 4. 잦은 소화불량과 복부 불편감, 단순 위장 기능 문제로 넘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더부룩함 등 위장 문제를 일상적인 불편으로 여깁니다. 오늘 뭐 자극적인 걸 먹어서 그런가? 혹은 요즘 스트레스를 받으니 소화가 잘 안 되네 정도로 생각하고 제산제나 소화제를 임시 방편으로 복용하다가 잊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평소와 비슷하게 식사했는데도 이러한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소화기 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 췌장염, 간 질환, 담독의 이상 같은 경우에도 위와 비슷한 통증과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간혹 심혈관계 질환이 만성적인 소화 불편감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D씨의 사례에서 그는 거의 1년 가까이 명치 부근에 타는 듯한 통증과 소화 불량을 겪었는데 내시경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담낭쓸개 결석이 발견되어서 담낭 기능이 약화된 상태였고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내시경으로만 확인했을 땐 위나 식도에는 별 문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은 검사 없이는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흔히 소화제를 오래 복용하면 위산의 분비나 위장 운동에 일시적인 변화를 줘서 증상이 호전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약의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병을 더 키워버리는 꼴이 됩니다. 만약 소화불량이 생활습관 개선이나 일반적인 소화제로도 잘 낫지 않고 몸무게 감소나 만성피로, 변색 변화 등이 동반된다면 가벼이 넘기지 마세요.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위장 외의 문제도 알아봐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5.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다이어트 성공일까 질환의 시작일까? 몸무게가 갑자기 줄거나 혹은 눈에 띄게 늘어나는 현상도 간과하기 쉽지 않은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식습관이나 운동량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급격히 변동한다면 내분 비계 호르몬 혹은 대사계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체중이 급감하거나 반대로 기능 저하증이라면 쉽게 살이 찌면서 전신 피로감이 동반되기도 하죠. 살이 빠지니 오히려 좋던데? 라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그게 혹시 내 몸이 보내는 치명적 질환 경고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이 씨는 바쁜 직장 생활 중 체중이 5kg 이상 빠졌을 때 처음엔 내가 신경을 너무 썼나? 덕분에 살이 빠져서 나름 다이어트 효과를 받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피로가 겹치고 식사량은 그대로인데도 살이 계속 빠지자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상태를 오랜 기간 방치했다면 심장 박동 이상이나 고혈압, 골다공증 등 부수적인 합병증 위험이 커질 뻔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과식, 운동 부족이 아닌 쿠싱 증후군처럼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질환을 겪는 사람 대부분이 내가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며 원인을 생활습관 탓으로 돌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생활습관을 고쳐보려 애써도 체중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호르몬 검사나 대사 검사 등을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번 망가진 대사 균형은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경고 신호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6. 잦은 두통과 현기증.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것일까? 두통과 현기증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끔 경험할 법한 증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별다른 질환 없이도 겪는 흔한 통증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적이고 통증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거나 현기증과 메스꺼움이 함께 찾아온다면 뇌 관련 질환이나 빈혈 혹은 고혈압 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편두통이 있어도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구역질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뇌졸 중 중풍 전조로 인한 두통도 이러한 양상을 띨 때가 있죠. FC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술자리가 많은 업무 특성상 오늘도 과음했더니 머리가 아프네라고 여러 달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어지럼증과 함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급히 응급실로 갔더니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새롭게 발생했거나 기존보다 빈도가 늘었다면 혹시 뇌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를 고려해야 할지 의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피로로 생기는 머리 통증이라면 충분한 수면이나 스트레스 해소, 물 섭취, 가벼운 운동으로 금방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머릿속이 울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현기증을 동반한다면 자칫 심각한 신체 이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 절대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머리는 인체 중 가장 정교하고 예민한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사소한 신호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7. 오래 지속되는 피부 변화, 외적 문제 이상의 신호. 피부는 몸속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창고와도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가려움증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거나 특정 부위의 발진이나 염증이 자주 생기고 잘 낫지 않는다면 면역력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 혹은 당뇨, 갑상선 질환 등 내부 질환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잘 생기지 않던 여드름이 중장년층에 갑자기 심하게 발생하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덧나는 현상은 혈액순환 또는 혈당 이상을 의심해 볼 만한 대표적 징후 중 하나죠. 피부 문제니까 그냥 연고 바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령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건선 같은 만성 질환이 성인기에 처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 씨는 40대에 접어들며 갑자기 피부가 가렵고 붉게 변하는 현상을 겪었는데 처음엔 계절성 알레르기인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만성 면역 질환의 일종인 건선을 발견했고 동시에 초기 류머티즘 관절염까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부 신호로 내 몸의 면역 체계 이상이 함께 나타난 것이죠. 또한 특정 부위에 검붉은 반점이나 검은색 색소가 커진다면 피부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부암이 서양인에게 흔한 암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발생률이 서서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조기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할 경우 다른 부위로 전이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부에 생긴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모양과 색이 계속 변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린 7가지의 신체 경고 신호는 언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매우 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고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질환이 악화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땐 몰랐죠. 이렇게 심각한 병일 줄이야라고 후회하며 몸이 미리 보내줬던 작은 신호를 돌아보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자는 태도입니다. 가령 만성 피로라면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원인부터 짚어보고 손발 저림이라면 단순 혈액순환 문제인지 아니면 신경과나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문제를 알고 적절히 대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더 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 문제를 나중에 시간 나면 검사해보지 뭐라고 미룹니다. 그러나 건강은 나중에 보충하기 쉬운 자원이 결코 아닙니다. 아플 때마다 그제야 약이나 시술로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죠. 특히 심장이나 뇌, 내분비계 질환 등은 조기 발견이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내 몸은 늘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무심코 놓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전해드린 7가지 경고 신호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신경 써보시길 권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전문의를 찾아가고 생활 습관을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대처로 내 몸을 돌보는 것. 그것이 결국 노년까지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런 증상은 당연히 생길 수 있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잠시나마 뒤로하고 몸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한 존재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면 그대로 좋아지고 방치하면 확실히 나빠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이제는 더 이상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